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 2년차 시리즈 시황 전달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세 번째 찍는 영상인데 어쩌다가 세 번째까지 찍게 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지난 이제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 2년차 시리즈에 운을 띄는 영상을 찍고 나서 거의 바로 이 두 번째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PD님이 이거 너무 영상이 길다, 그리고 길이도 길인데 이 한 영상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달도 잘 안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좀 이렇게 찍으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게 생각해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네이버 부동산 창을 켜고 혼자 1시간을 넘게 떠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내용은 많은데 사실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아무튼 이걸 쪼개서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근데 다시 찍고 나서 편집을 넘겼죠. 근데 편집을 넘겼는데 편집을 하던 중에 이제 오디오 오류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오디오 오류가 웬만하면 그냥 내보낼 텐데 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정도로 아예 오디오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게 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거를 알아차린 게 지난주 주중이었어요.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수요일에서 좀 넘어갔을 때, 주 후반이 돼갈 때쯤에 알아차려가지고. 근데 저도 이런 일 저런 일 요즘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일 끝나자마자 퇴근하자마자 바로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변명이었고요. 앞으로는 이 입주 2년차 아크로 영상을 좀 그렇게 길지 않은 텀으로 여러분들이 시황 전달을 알 수 있게 좀 이렇게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얼떨결에 이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게 되면서 또 이런 이제 피드백들을 받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은 사실 제가 아크로 입주 2년차 운을 띄는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근데 그 영상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거의 가장 조회수가 안 나온 영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조회수를 자세히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피드백이 있었던 영상이에요.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심지어 인스타그램 DM까지 오고, 인스타그램 DM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미래의 매수자분들이 있죠. 미래의 매수자. 그러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이거 아크로 사야지, 이거랑 이제 나는 이 살 돈은 있는데 당장은 이 살 계획이 없어, 이런 분들, 미래의 매수자. 그리고 입주 지금 여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분도 다른 내용으로 인스타 DM으로 질문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DM으로 이런 고급주택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의 수요층이 확실히 어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또 약간 젊은 좀 꼰대다 보니까 사실 인스타그램이 익숙하지 않은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DM으로 이렇게 오고 이런 것도. 그리고 사무실로 이제 문의가 온 것도 온 건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댓글이나 이메일 DM으로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또 공통적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구나라고 느낀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시황에 대해서, 이런 아크로 같은 아파트 시황 전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구나. 이게 제가 올려드리는 게 고퀄리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컨텐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궁금해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좀 첫 번째가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유난히 이런 라인별 뷰나 장단점 이런 게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라인별로 이런 나중에 시세에 반영될 것도 좀 차이가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추후의 변동사항, 이 부영부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떤가요? 태양님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해요. 이런 이제 질문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좀 공지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 시황 전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고 해설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도 했지만, 그 이외에 좀 여러분들이 이런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 이런 것들 플러스 뭔가 이런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으로도 사실은 거의 시장 상황의 한 80% 이상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나 저 같은 중개사 유튜버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정보도 애초에 온라인상에 공개할 수 없는 매물이나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어차피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이런 시황 전달 컨텐츠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긴 있는 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런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의 특성값을 잘 모르거나, 두 번째는 이런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별 뭐 특성값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62평형이라 그래도 시세가 그냥 다양하단 말이에요. 호가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게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 활용해서도 거의 대부분 이제 좀 그 시황 파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불가피하게 이런 라인별 뷰나 장단점, 추후 변동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좀 온전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소유주분들한테는 다소 이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도 이런 미래 매수자나 뭐 매수 희망자, 임차 희망자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좀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또 한번 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시황 전달 영상을 찍으면서도 중간중간에 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의 조금 시황 전달 위주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사실 다뤘는데 그냥 편집 과정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라인이 더 좋고 어디 라인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괜히 좀 선입견이 생기고 괜히 좀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라인별 그 뷰나 장단점이나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좀 디테일하게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좀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서론이 또 길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3번째나 찍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사실은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아크로 이제 입주 2년차 시황 전달할 건데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12월 초입니다. 근데 12월 초 기준으로 이런 아크로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는 최근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경기 상황에 영향이 있나 뭐 없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하고, 요 영상의 결론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쭉 이제 둘러보고 좀 한참 둘러볼 거예요. 근데 결론은 좀 이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매매 시장 영향은 거의 없다. 전세 시장 거의 없다. 근데 하이엔드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지만 월세 시장에 영향이 약간 있다. 요게 지금 이제 오늘 영상에서 할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네이버 부동산 쭉 둘러보면서 이제 시황 전달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이런 아크로 같은 아파트를 시황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고,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요것만 있으면 사실 거의 시황을, 흐름을 여러분들이 쭉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요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이 너무 길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그리고 제가 지금 저녁 먹고 들어가지고 바로 찍는 거다 보니까 숨이 약간 찬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네이버 부동산에 딱 들어와서 동일 매물 묶기를 딱 누릅니다. 그러니까 동일 매물 묶기 전에 지금 매매 18개, 전세 24개, 월세 47개가 있죠. 동일 매물 묶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13개, 전세 14개, 월세 24개예요. 근데 요거 동일 매물 묶기를 눌러도 요게 지금 100%다 묶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100%다 이게 동일 매물이 묶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보다 좀 실제로 적다고 보면 되고,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해보면 됩니다. 이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그리고 동일 매물 묶기를 누르고 이제 매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부터 해서 높은 가격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쭉 볼 때 일단 첫 번째 막히는 게 그겁니다. 요게 몇 평인지 모르겠어. 요런 게 좀 막혀요. 이게 이제 이런 디테일하게 보면 평형들이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봐, 그냥 못 보겠어. 해설해 주는 거 기다려야지. 약간 요런 좀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최대한 공부량을 이렇게 좁혀가야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펜트를 제외하고 일반 세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77평형이 있고 62평형이 있고 37평형이 있죠. 근데 지금 높은 가격 순으로 매매를 딱 봤을 때 159제곱미터가 맨 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비싼 80억짜리가
어떤 매물일까 요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평단가도 알고 그럴 텐데 이거를 일일이 이제 찾아보기 번거롭고 쭉 봤을 때 이게 호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이 160제곱미터 언저리로 나와 있으면 160제곱미터 언저리로 나와 있다. 그러면 62평형인 겁니다. 62평형. 그 77평형은 어떻게 나와 있냐? 200제곱미터 언저리로 나와 있어요. 200제곱미터 언저리. 이따가 뭐 전세나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 나올 거예요. 37평형은 뭐 97제곱미터 언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7제곱미터 언저리.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77평형은 전용 면적이 한 60평 정도. 62평형은 전용 면적이 한 48평, 49평 정도 됩니다. 그 37평형은 뭐 30평 정도 돼요, 전용 면적이. 근데 그거보다 그냥 요 숫자를 대략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눈에 봤을 때 159제곱미터죠. 그러면 이게 몇 평형일까요? 62평형이겠죠, 62평형. 160제곱미터 언저리니까. 그러면은 쭉쭉쭉 내려보면은 쭉쭉쭉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95제곱미터, 뭐 97제곱미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당연히 37평형이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런 매물들을 쫙 봤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비싼 거로 틀었을 때 77평형 매물이 없다가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아크로 80억 우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혀 이제 시장 흐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펜트 제외 일반 세대 중에 77평형, 62평형, 37평형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매물 중에 가장 비싼 거 틀었는데 80억이 159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62평형이 80억에 나와 있구나. 제일 비싼 게.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플랫폼 같은 거를 특히 고급 주택 같은 거 좀 알아볼 때 좀 자세히 안 보는 이유 중에 이런데 이제 안 올라와 있는 매물들도 많고 진짜 좋은 매물들은 이렇게 플랫폼 같은 데 안 올라오고 온라인 광고 안 하고 이렇게 좀 거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네이버 부동산을 이제 참고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이런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추합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한다 그럴 때 또 장점인 게 있잖아요. 거래가 되면 어쨌든 무조건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공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랑 네이버 부동산의 요거를 보면은 이 중간 지점 어디쯤은 몰라도 이 끝과 끝은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거래가 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이 뜨고 130억 매매 거래 최근에 된 거 뜨고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데이터를 파악을 하면 되는 거냐를 볼 때 일단 우리가 이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매물이 그러니까 이런 동에 이런 층에 이런 향에 이런 라인에 있는 그 매물이 이 정도 금액일 때는 바로 거래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눈으로 보고 있겠지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과 끝인 거예요. 근데 요것만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왜 일반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62평형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는지. 제일 낮은 게 62평형, 이제 165제곱미터니까 160 언저리는 제가 62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62평형에 써 있으니까 62억부터 80억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소유주가 그냥 뭐 마음대로 내놓고 싶어서 내놓은 걸까? 그 정도 때문에 이런 20억의 차이가 나는 걸까를 생각하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이 라인별, 층별 매물 가격과 그게 지금 얼마 정도에 나왔을 때 거래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억이 나오고 이게 62억이 나왔다 그래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62평은 아직 지금 62억도 안 되네. 80억 오바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유추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매물. 일단 나와 있는 데이터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B동의 중층의 남동향입니다. B동의 남동향이야. 그러면은 어떤 라인일까요? 몇 호일까? 제가 지난번에 일부 영상에서 이제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기본 배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시황 전달만 하고 그냥 끌 거라고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B동의 남동향은 어딜까? 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 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B동의
남동향이다. 그러면 어디밖에 없을까요? 거실 기준 남동향일 텐데 당연히 거실 기준 남동향 여기밖에 없겠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호냐? 1호, 2호, 3호라고 말씀드렸죠. 1호, 2호, 3호.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B동의 1호 라인.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이거를 보고 바로 유추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게 B동의 중층의 남동향. 그러면은 B동 중층 1호 라인.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플랫폼별 좀 그 특성값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는 건 뭐고 안 돼 있는 건 뭐냐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 중개사들도 이런 이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 중에 거래가 됐을 때 매물이 알아서 내려가는 거 요거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라인에 이 정도 층에 이 매물이 이 정도 가격으로는 바로 안 나가는구나 이거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뭐냐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일부 영상을 찍을 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특이하게 B동이 앞으로 나와 있다고 특이하게 앞동이 B동이라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특이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좀 다소 있어요.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 같은 경우도 이게 거실 기준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B동의 남동향이면은 그냥 B동 1호 라인밖에 없는 건데 이게 A동의 뭐 1호 라인이거나 B동의 뭐 2호 라인이거나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추리의 그 영역을 점점 좁혀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냥 시장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시로 쭉쭉쭉 넘어가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두 번째로 비싼 매물이 72억의 B동의 남서향의 중층이에요. 그러면은 B동의 이게 지금 62평형이죠. 159제곱미터니까 62평형인데 B동의 남서향 거실 기준 남서향일 텐데 그러면은 몇 호 라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생각을 해보면은 B동의 거실 기준 남서향은 77평형 3호 라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이나 라인 같은 것들이 좀 변수를 고려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62평형 거실 기준 남서향이라고 돼 있죠. 근데 62평형은 어디에 있다? 1호 라인하고 2호 라인에 있다. 그럼 거실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동향하고 북서향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거실 기준으로 하면은 일단 요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럼 이게 지금 남서향이라고 왜 돼 있냐를 보면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거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실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거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62평형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부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실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1호 라인도 원래 이 정면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남동향이지만 또 요쪽으로 이제 요쪽 거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남서향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2호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서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 아예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호 라인인지 2호 라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남서향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요런 특성이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면은 지금 이 B동의 남서향이면은 1호일 수도 있고 2호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했죠. 지금까지 조금 빠른가요? 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좀 쓸데없이 TMI가 많다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무튼 이제 추론을 계속 이어가 본다고 하면은 B동 중층의 남동향,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요 나와 있는 데이터대로면은 B동 1호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1호 라인의 중층이 80억인데 지금 B동의 중층의 남서향인데 72억이다. 근데 이게 지금 1호 라인일 수도 있고 2호 라인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똑같이 중층인데 일반적인 경우에 매매 같은 경우에는 1호 라인보다 2호 라인에 지금 호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라인별 뭐 특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물론 이 B동의 1호 라인이랑 2호 라인의 둘 다 뷰가 좋아요. 근데 1호 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부영부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뷰가 막힐지를 뭐 감을 못 잡겠어. 이런 것 때문에 매매 시세, 그 매매 호가에는 반영이 이제 될 수밖에 없어서 2호 라인의 호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1호 라인이 2호 라인보다 조금 이제 호가가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매물이 B동의 남동향 중층이면은 1호 라인 이제 B동 중층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 상으로는. 근데 여기가 지금 B동 이 72억 매물이 남서향의 중층인데 그러면은 1호 아니면 2호인데 근데 2호인데 얘가 72억이고 얘가 80억이다. 이게 지금 좀 앞뒤가 좀 안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동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꼭 오프 더 레코드 정보가 없더라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쭉쭉쭉 보다 보면은 좀 흐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매물 묶고 매매부터 해가지고 가격순으로 보면은 62평형은 그래서 80억이랑 72억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비싼 게 80억이고 싼 거는 62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싼 거는